어떤 곳에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저도 그때 당시 5만 원짜리 강의였는데요. 그 강의를 듣고 몇 배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청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엄마 아빠에게 새 집을 장만하는 그 방법이 청약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도 똑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도. 막상 쓰려니까 통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지만 청약 통장이 없이도 새 아파트를 갖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 공급.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특별한 사람만 주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걸 몰랐는데 그 특별한 곳에 아빠의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국가유공자 자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또 고민을 해요. 앞서 말했듯이 엄마 아빠 집을 장만하고 나서 두 번째 집을 장만하려니까 더 힘든 거죠.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새 아파트로 보이지 않는. 지금 첫 번째 집은 우리가 말하는 재고주택, 구축을 장만하셨는데요. 직접 집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모형도 정말 빈 땅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동호수 지정을 해서 자기가 그 새 아파트를 갖는다는 거는 해토픽감이에요. 생각해보면 거의 뭐 형물이 없잖아요. 형체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곳이 어딘가 하고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여러 군데의 택지지구를 다녔죠. 빈 땅에 가서 뭐 흙탕물길도 가보고 그리고 빈 땅을 보면서 거기에 지어진 아파트를 상상하게 되고 상상이 안 되니까요. 아예 지어진 그러니까 택지지구 중에 입주한 지역을 다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곳은 비싸고 어느 곳은 싼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부터 적으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초등학교, 학교가 같은 곳은 학교가 가까운 곳이 프리미엄,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에도 여러분 많은 역세권이 있지만 미래의 역세권도 있어요. 그런데 삽도 안 든 역세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세권이라는 게 지금 바로 이용 가능하다면 프리미엄은 더 높겠죠. 그리고 상가를 이용하기 편리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택지지구 안에 빨간 테두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상가 자리거든요. 그쪽 지역을 보면은 항상 프리미엄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낮은 곳은 왜 낮나 하고 봤더니 그 주변에 새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는 곳. 그런 곳도 안 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오르고 내리고를 직접 눈으로 봤더니 실제적으로 분양을 받을 때는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어느 곳은 오르고 어느 곳은 내린지 그거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드시죠. 그렇지만 저는 정말 수많은 모델하우스를 가봤습니다.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모형도도 보고 어떤 것이 입주를 하고 어떤 것이 좋은 건지 한번 판단이 되어보죠. 그렇지만 저는 향후 분양할 예정 물량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아빠가 청약할 곳이 많은데 가장 좋은 곳,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1년치를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지역,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에 1년치의 분양 예정 물량을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떠올랐죠. 사실 그 아파트는, 그 지역은 아빠가 출퇴근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것은 그 아파트를 징검다리 하우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자기가 살기 원하는 곳으로 갈 때 한번 디딛고 가라는 의미로 저는 그 아파트를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아빠 이제부터 이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4천만 원을 모아야 돼 그랬어요. 아빠는 그동안에 한량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면 아빠 여기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빠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본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내 집 마련으로 개가천선을 하셨어요. 정말로 그 돈을 모으신 거예요. 근데 4천만 원이 적으면 적은데 저희 아빠한테는 4억과 같은 돈이에요. 그걸 맨날 쓰시는 분인데 어떻게 4천만 원을 모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4천만 원을 모으고 나서 그 계약금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4억 원대의 아파트를 찾게 된 거죠. 더 높게, 더 비싼 아파트로 갈 수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적당한 사이즈의 아파트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특별 공급을 하러 갑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직접 모델하우스를 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모델하우스를 갔는데 그날 아침이 떠올라요. 아빠가 먼 길을 간다고 아침에 김밥을 사가지고 1,000원짜리 김밥을 사가지고 저에게 손을 쥐어주면서 열심히 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김밥이 쉰 거예요. 근데 그걸 아빠가 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탈이 나서 저는 그게 기억이 남는데 그 김밥을 보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진정 그때 제가 청약을 하고 나서 당첨이 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당첨이 되셨는데 노얄동 노얄층인 거예요. 박수 한 번 더. 너무 행복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노얄층이 됐는지. 아빠는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에 아까 말했듯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는 없었어요. 너무 멀었죠. 그러던 중에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았어요. 이제는 정말 잘 찾으리라. 근데 이번에도 청약통장 없이. 그게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말이 있죠. 죽고 줍는다라는 말로 청약통장 없이 미계약분에 도전하게 됩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도 아빠가 개가천선 2번째를 했습니다. 3천만 원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알아보셨어요, 그거를. 아빠가 여기 이제 미계약분이 나온대 라고 아빠가 먼저 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주변에다 알려줘서 여기 당첨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되셨어요, 그것도. 웬일이에요. 이렇게 당첨이 잘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말년 운이 진짜 대박입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입주를 했는데요. 그 입주하는 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정말 부동산 효녀. 제가 닉네임이 부동산 효녀예요. 부동산 효녀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부모님은 1억의 자산가에서 10억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10배의 기적이고 그 기적은 청약과 분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수. 제가 이렇게 부모님의 집을 찾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변에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내 집 마련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부동산으로도 빠르게 부자가 됐고 저희 부모님도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던 하우스 푸어 우리 언니도 부동산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식을 듣고 자신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